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우리가 미국의 여러 가지 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유학을 가거나 혹은 이민을 갈 때 항상 고려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은 50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죠. 50개 주는 아시다시피 48개는 본토에 있고, 그 다음에 2개는 본토 밖에 있죠. 그 2개가 알래스카하고 하와이죠. 흔히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푸에르토리코나 괌이 미국의 주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거기는 일종의 미국 연방이죠. 하와이는 줍니다. 미국 땅이고, 나머지 소위 말하는 affiliated to America, 거기들은 미국 땅은 아니죠. 엄밀하게 말해서. 근데 그 땅들은 미국에 주로 편입이 되고 싶어 하지만 미국에서 연방의회에서 받아주질 않죠. 그래서 이렇게 48개의 미국 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건 이제 주 의사당에 있는 주 수도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뉴욕주의 수도는 뉴욕시가 아니죠. 캘리포니아나 LA나 샌프란시스코 아니죠. 주의 수도는 주도는 보통 그 주에서 가장 공평하게 위치할 수 있는 곳에 있죠. 중간쯤에 항상.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국은 50개의 서로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어가 같고 가는 데마다 맥다널이 있다 뿐이지 주마다 법이 다르죠. 그래서 이쪽 주에서 범법을 하고 도망을 치면 저쪽 주에서 못 잡죠. 아직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FBI죠. FBI는 연방 범죄 2개 이상의 주에 걸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잡으러 다니는 곳이고 또 처벌하는 곳이죠. 그래서 연방법원이 따로 있고 주법원이 따로 있어서 주 내에서 벌어진 범법을 연방법을 갖고 처벌하지는 않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아볼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살면서 돈. 그래서 미국의 가장 부자주, 또 가장 가난한 주,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18년 미국 통계국에서 발표한 주별 인컴 소득 수준, 거기에 중위값, 중간값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 5번째, 바닥에서 5번째 주는 루이지애나 주입니다. 루이지애나 주는 주민들의 중간소득이 47,905불, 미국 전체 평균이 65,000불 정도 되니까 많이 낮은 거죠. 그리고 빈곤율이 18.6%, 실업률이 4.9%로 나타났습니다. 루이지애나 그러면 굉장히 낭만적으로 보이는 뉴올리언스라는 도시가 있죠. 바다가 아주 아름답고 강으로 쭉 연결되면서 또 유람선, 전기 유람선을 타고 한 바퀴 뺑 도는데 가다 보면 커다란 해군 군함들도 나타나고 또 버번 스트리트 이런 데 걸어가면 옛날 프렌치 풍의 바들이 쭉 있고, 그 이유는 루이지애나가 원래 스페인과 프랑스 땅이었죠. 그거를 미국이 샀죠. 미국이 항구를 좀 빌리려고 나폴레옹한테 갔더니 나폴레옹이 야, 그거 되게 귀찮아 죽겠는데 니네가 사라. 그래갖고 미국이 돈을 내고 샀죠, 나폴레옹한테. 그래서 얻어진 게 루이지애나 땅이고, 그래서 루이지애나 펄처스라고 미국 역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산업이 항구에 그런 거 빼놓고는 없고, 또 악어도 나오고, 수시로 또 허리케인도 불고 이래서 좀 가난한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루이지애나 생각하면, 뉴올리언스와 함께 잼발라야 볶음밥이죠. 그다음에 부두교 닭목 잘라가지고 피 흘리는 거 그런 게 생각이 나네요. 인구는 500만 미만입니다.
전체 주인구가요. 그리고 이제 49위, 아니 47위, 바닥에서 4위, 그것은 뉴멕시코입니다. 뉴멕시코의 주민들의 중간소득은 47,169불, 9달러, 그리고 빈곤율은 19.5%, 실업률은 4.9%. 뉴멕시코는 그 멕시코 땅이었죠, 원래. 그래서 이름이 뉴멕시코죠. 그 멕시코하고 전쟁을 해갖고 미국이 이긴 다음에 그 나중에 문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돈 몇 푼 좀 집어주고, 그리고 뭐 뺐다시피 한 땅이 맞죠. 그 캘리포니아도 거기에 속하고, 뭐 이쪽 서부 쪽은 대부분 다 원래는 멕시코 땅이었죠. 그래서 이 뉴멕시코는 역시 뭐 이렇다 할 산업이 별로 없습니다. 서부 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냐면 그쪽은 사막이 많죠. 그래가지고 뭐 크게 산업을 일으킬 만한 게 아직 없고, 그 다음에 근처에 그 캘리포니아가 워낙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쪽으로 많이 뺏기고, 인구도 얼마 안 되고, 뭐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게 크게 성장할 만한 것 같지는 않은 주인데, 그래서 모든 게 싸고, 뭐 땅값이나 이런 게, 그래서 또 가까운 곳에 또 캘리포니아라는 큰 시장이 있어서 또 그쪽으로 도전을 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뭐 지나가기만 해봤고, 뉴멕시코는 언젠가 한번 가서 제대로 한번 사막과 그 서부의 황량함을 경험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그리고 48위는 알칸사스. 진짜 알칸사스 그러면 이게 미국의 딱 중부의 중남부 약간 뭐 치우치나 그 정도인데, 가본 일도 없고 갈 일도 없고, 뭐 왜 그게 거기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나 싶을 정도로 그냥 고속도로 지나가는 길이죠. 그래서 중간소득은 47,062불, 그리고 빈곤율은 17.2%, 실업률은 3.7%. 그래서 아마 알칸사스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미국의 전직 대통령인 클린턴일 겁니다. 클린턴이 그 알칸사스에서 30 몇 살 때 최연소, 미국 역사상 최연소 주지사를 지냈죠. 그래서 뭐 걔가 대통령 출마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죠. 저렇게 가난한 주에서 뭐 산업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농사나 짓고 사는 주에서 거기서 지네 주도 똑바로 못 다스린 애가 무슨 대통령이 되냐 그랬는데, 웬걸요. 출마하고 나니까 그냥 인기가 폭발해가지고 바로 무명해서 아주 대통령으로 그냥 치고 올라왔죠. 미국 정치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무명해서 치고 올라오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지난번 트럼프도 마찬가지였고, 절대로 안 된다는 사람들이 된 그 케이스 중에 하나가 클린턴이었죠. 심지어는 뭐 자기 부인까지 대통령 시키겠다고 나섰다가 부인은 실패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칸사스도 뭐 별로 볼 게 없는 주고 가난한 주고, 그리고 49위 이제 끝에서 2등이죠. 끝에서 2등은 그냥 그 솜소의 모음입니다. 미시시피. 미국의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펠링 비 단어죠. 미시시피 스펠링 하면 MISSI, SSI, PPI, 그래서 뭐든지 다 2번씩 나와서 뭐 한 번에 외울 수도 있고 또 어디 가서 잘난 척 하기도 좋죠. 그래서 미국 애들 뭐 2명 모이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미시시피 스펠링 내봐 그러면 뭐 하고 그럼 아무것도 아닌데 또 웃고 그렇죠. 미시시피는 말 그대로 미시시피 강이 흘러서 내려가는 곳입니다. 참 그 경치는 아름다운데 뭐 농업 빼고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네요. 여기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쇠퇴해가고 사람들은 자꾸 떠나고 뭐 이런 곳입니다. 그렇지만 그 미국 물류의 과거에는 모든 물류가 이것을 통해서 갔죠. 미시시피 강은 뭐 미국 북부 캐나다까지 흘러가는 그런 강이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륙을 완전히 관통하는, 그래서 대서양, 멕시코,
이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곳인데, 불행하게도 뭐 큰 사업이랄 게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가난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주의 소득은, 중위 소득은 44,717불, 45,000불도 안 되니까 참 가난한 거죠. 그리고 빈곤율은 19.7%, 그러니까 5명 중에 하나는 아주 가난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실업률은 4.8%.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미시시피에 가면 배 한 번 타고 강에서 급하니까 주에서 뭐 카지노 같은 거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다 할 볼 게 없는 거죠. 남쪽에 항구 쪽에도 카지노가 있고 북쪽에 강 쪽에도 카지노가 있고 뭐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미국 전체 최고 가난한 주, 최악의 그 상황인 주는 그 almost heaven, 아주 천당 같은, 거의 천당 같은 곳이죠.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그 존 덴버의 노래에 나오죠. almost heaven, 웨스트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입니다. 웨스트 버지니아는 이 지정학적으로도 그 워싱턴 DC 바로 옆에 있죠. 그냥 산동네입니다. 그냥 산동네. 아무것도 없는 산동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뭐 특별히 뭐 개발할 필요도 없고 교통이 편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애매합니다. 할 게 없고 그 농사마저도 거기는 힘들죠. 산동네니까. 그 웨스트버지니아 그러면 저는 그 워싱턴 DC 갈 때 몇 번 가봤는데 그 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그래도 그 온천, 로즈벨트 대통령이 자주 다녔던 온천, 그게 미국 최초의 온천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 이렇게 잘 갖춰놓고 한 게 아니고 좀 너무 엉성하게 해놓고 뭐 장사를 하려는지 말려는지 예약 안 하면 못 받아준다 그러고 방도 뭐 몇 개 안 만들어 놓고 무슨 시골 정말 그런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그리고 기껏 판다는 게 뭐 고스트 타운 그래갖고 밤에 해지면 고스트 나온다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보고 뭐 그런 게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웨스트버지니아의 중위소득은 미국 최저죠. 44,097불. 그리고 빈곤율은 17.8%, 실업률은 5.3%. 이런 데이터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 다 같이 가난하니까. 그래서 이 5개 주, 루이지애나, 뉴멕시코, 알칸사스,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이 5개 주가 미국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5개 주에 속하는 곳들입니다. 그 밖에 관심이 가는 주들을 한번 살펴보죠. 그 은퇴자들의 천국, 플로리다죠. 플로리다는 미국 전체에서 37위로 중하위권입니다. 은퇴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뭐 아니면 그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중간 소득은 55,462불. 그런가 하면은 그 사막 위에 아무것도 없는데 카지노를 만들었죠. 네바다는 29위, 중간 소득은 58,646불. 그러면은 미국에서 아주 큰 주고 그 석유가 많이 나오는 곳이죠. 텍사스는 딱 중간급입니다. 24위, 66,629불. 어떻게 보면 텍사스가 그 미국 전체의 중위값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곳은 18위. 18위는 과거에는 49위, 50위, 48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던 주인데 이 주의 소득이 갑자기 높아져 갖고 18위에 다다른 노스다코다입니다. 노스다코다 진짜 볼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최근에 새로 개발된 방법으로 석유를 뽑아내기 시작했죠. 물론 요새는 석유값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뭐 여기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렇다 그러지만 하여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2018년.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뭐 석유값이 요동을 쳐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뭐 장래성이 있다고 보여주는데 정말 과거에는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중위소득이
837불.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이 킹콩 아일랜드, 로즈벨트 아일랜드 가는 이 케이블카네요. 뉴욕에 오신 분들은 저거 한 번씩 타보십시오. 저거 메트로 카드 있으면 메트로 카드 갖고 타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면 환불이고 돈을 안 내면 공짜죠. 왜 그러냐면 딴 데서 트랜스퍼하고 이런 게 다 공짜니까. 뉴욕의 경우에는 67,844불. 꽤 높은 편인데도 14등이니까 그래도 기대만큼 높진 않죠. 왜? 뉴욕에는 대학을 나오고 월스트리트에 좋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막일에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기 때문이죠. 이런 곳들이 관심이 가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탑 5,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소득이 높은 주 5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5개는 소득이 높은 만큼 물가도 비쌉니다. 물론 물가야 뉴욕 시 같은 경우에 제일 비싸죠. 근데 아까 68,000불 얘기한 거는 뉴욕주입니다. 뉴욕주 전체 시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탑 5를 알아보죠. 하나 더 알아보죠. 캘리포니아. 한국 사람 제일 많이 살죠. 캘리포니아는 소득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아서 6등. 캘리포니아는 중간 소득이 75,277불.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주별로 따졌을 때, 5번째는 커네티컷입니다. 커네티컷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3개 주를 묶어서 트라이스테이트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서 모든 부의 원천은 뉴욕시에서 나온다. 뉴욕시에 워낙 큰 돈들이 굴러다니니까 거기서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뉴욕시에 안 살고 이웃한 뉴저지나 혹은 커네티컷에 살죠. 그래서 아침마다 기차를 타고 출퇴근하면서 그랜드 센트럴이라는 역에 가면 아주 바글바글 하죠. 그래서 커네티컷은 이렇게 대서양 해안을 따라서 길게 뻗은 주인데, 그래서 이제 커네티컷을 지나가면 보스턴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네티컷 주는 이렇다 할 큰 산업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행, 그리고 또 이렇게 뉴욕에서 옮겨가는 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부자주 5번째에 속했습니다. 평균이 아니죠. 중간소득은 76,348불. 이런 소득을 얘기할 때 평균은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한 명이 몇억 불 번다 그러면 평균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중간소득을 따지죠. 그리고 빈곤율은 10.4%, 실업률은 4.1%입니다. 그래서 커네티컷 아주 아름다운 주입니다. 그래서 아울렛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 또 뉴욕에서는 인디안 레저베이션이 거기 커네티컷 주 가운데 막 박혀 있어가지고 카지노로 한때 번성했었죠. 지금은 뉴욕 시에까지 카지노가 생기는 바람에 거기까지 가진 않지만 그런 것이 생각납니다. 그 다음에 4위, 돈 잘 버는 주 4위. 이것은 평균, 중간값이 79,835달러. 그리고, 빈곤율이 10%, 실업률이 3.3%인 곳으로 미국에서 대학 졸업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입니다. 어디겠습니까? 매사추세츠죠. 보스턴이 가장 큰 도시인 매사추세츠. 흔히들 유명한 하버드 대학과 MIT 대학이 보스턴에 있다 알고 있는데, 보스턴은 아니죠. 보스턴에서 강을 건너가면 케임브리지라는 도시에 있죠. 그래도 보스턴 야경 보고 놀러 나간다 그러면 보스턴에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보스턴이라는 게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스턴에는 U of Mass 이런 대학들이 있죠. 보스턴 칼리지, 보스턴 유니버시티. 그래서 교육의 도시입니다. 보스턴은.
그래서 소비의 도시죠. 교육의 도시라는 얘기는 부모들 등골 뽑아갖고 여기 와서 먹고 자고 놀고 뭐 이러는 곳인데, 의외로 보스턴에 컴퓨터 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고 매사추세츠 전체적으로도 하이텍 산업들이 많은 곳에 속합니다. 그래서 매사추세츠가 미국 전체에서 잘 사는 주 4위에 올라 있습니다. 매사추세츠는 캐나다 쪽으로 올라갈 때 자주 지나가고, 거기 가서 놀러 가서 자기도 하고, 그 유명한 미국 대통령 별장에 있는 마르타스 비니아드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런 곳이죠. 하여간 좀, 전통적으로 영국계들이 먼저 도착한 곳이고, 그 유명한 필그림 파더스들이 이쪽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좀, 뉴욕 사람들이 볼 땐 뉴욕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섞였죠. 걔네들은 좀 거만하고 좀 싸가지가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와이가 3등에 올랐습니다. 하와이는 아주 아름답죠. 그 화산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태평양 가운데 점같이 박힌 곳으로 2차 세계대전에 미군이 참전하게 된 그 진주만 기습 이런 것들이 일어났던 곳이고, 거기도 지금도 빅 아일랜드를 비롯해 여러 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계가 세죠, 그쪽은. 그래서 농담 삼아서 하와이는 일본 땅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일본계가 세가지고 주지사 이런 거 항상 하와이에 일본계가 하고 있죠. 상원의원, 하원의원 싹쓸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와이는 그 소득이 이제 최초로 8만 불이 넘는 곳입니다. 8만 212달러, 그리고 빈곤율이 8.8%, 그리고 실업률이 2.4%.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훌륭한 주죠. 근데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와이는 물가도 훌륭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이유가 뭐냐? 모든 그 공산품들이 그 본토에서 가야죠. 배에 싣고 가거나 비행기에 싣고 가거나, 하와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건 없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가가 비쌉니다.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는 구태여 물가를 싸게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적당히 비싸게 바가지도 좀 씌우고 기분 좋게 해주고 이러면 돈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하와이 주민들의 그 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 은퇴하고 하와이 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충분한 은퇴 자금이 있는 분들이죠. 그게 없다 그러면 하와이 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잘 사는 주, 아주 이국적인 주 이런 것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하와이 그럼 떠오르는 건 파인애플밖에 없네요. 2등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 2등 뉴저지입니다. 당연히 뉴욕 때문에 뉴저지가 잘 사는 거죠. 뉴욕 부자들이 돈 벌어서 뉴저지 가서 사니까. 그래서 뉴저지의 별명이 가든 스테이트입니다. 정원의 주. 자연이 아름답다 그런 뜻인데, 뉴욕 쪽으로 붙은 쪽은 전혀 정원은 아니죠. 그쪽은 그냥 집들, 잠자는 집들의 주죠. 그래서 뉴저지가 2등인데, 뉴저지는 그만큼 생활환경이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타운이라든가 이런 게 잘 형성되어 있고, 학교라든가 이런 것도 잘 운영이 되고, 그래서 주민 중간소득은 81,740불, 그리고 실업률은 4.1%, 그 다음에 이제 빈곤율인가요? 빈곤율이 9.5%? 이 정도니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요새는 뉴욕에는 못 살고 뉴저지로 많이 나갔죠. 또 새로 이민 오시는 분들이 뉴저지 쪽으로 많이 가죠. 특히 뉴저지의 버겐 카운티에 있는 팰리세이드 파크라는 동네, 그 동네로 많이 가는 이유는 거긴 영어 못해도 살 수 있고 직업 구하기 쉽고 한국 사람들 밑에서, 그래서 그 동네로 많이 가죠. 그래서 요새
시장도 한국 사람이고, 시의원들도 대부분 한국 사람이고, 그런 그 조그만 타운인데도 한국 사람이 꽉 잡았죠, 일단. 그쪽을. 그래서, 좋습니다. 한국 사람 살기는 거긴 온갖 한국 음식점 다 있고, 거기 플러스 찜질방도 있고, 한국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그런 곳은 어디일까요? 미국에서 제일 잘 사는 주는 바로 메릴랜드주입니다. 그 체사픽 베이로 해갖고 대사형으로 바로 나가고, 또 유명한 것이 그 게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엄청나게 잡아서 게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곳인데, 메릴랜드는 중간 소득이 83,242불, 거의 최고 가난한 주인 웨스트버지니아의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2배죠. 그리고 빈곤율이 9%, 실업률이 3.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우수하죠. 그러면 메릴랜드에 이런 부는 어디서 왔냐? 사실 여기 산업도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 그 배경은 워싱턴 DC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는 그 아주 조그만 디스트릭트 콜롬비아 특별구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하는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정부 고위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경제 단체 사람들이 대부분 다 메릴랜드에 삽니다. 일부는 버지니아 쪽에 살기도 하고, 버지니아의 그 한국 사람들 많이 사는 페어팩스 카운티 그쪽에 많이 살기도 하는데, 어떻게 됐든 워싱턴 DC 내에서는 그 부자들이 별로 살지 않습니다.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해가 지면 워싱턴에 사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는 해가 지면 워싱턴 DC에 사는 백인은 거기 유명한 워터게이트 호텔 지배인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워싱턴 DC가 일방적으로 흑인들의 도시가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주변으로 많이 나갔죠. 나가서 사는 곳이 바로 대부분 메릴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못 사는 주 5개, 그리고 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주들, 그리고 가장 잘 사는 주 5개를 살펴봤습니다. 잘 사는 주는 평균적으로 한 8만 불 정도 중위소득이 되는 곳이고, 못 사는 곳은 4만 5천 불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곳들이죠. 그래서 차이가 큽니다. 미국도 지역성에 따라서. 그래서 이민을 가거나 혹은 유학을 갈 때 그런 것들도 하나의 고려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보고 자기한테 맞는 곳,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빈곤율이 9%네요.